안녕하십니까. 플리마스터의 닥터준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유방검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은 물론 뭐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 이렇게 검사를 좀 해보는 자가검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가검진을 뭐 수시로 해보면 좋은데요. 사실 그게 매일매일 한다고 쉽게 발견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방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제일 큰 거는 혹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자가검진할 때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분비물이 나올 때입니다. 세 번째, 이제 유방에서 생기는 병변 중에 석회로 생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석회는 만져지지 않습니다. 이 석회가 혹이랑 좀 결합이 돼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만져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석회는 만져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가검진을 한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혹이 있느냐 없느냐를 만져서 알아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두를 이게 짜보고 분비물이 나오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분비물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비물을 확인할 때는 유두를 이렇게 짜봐야지 되죠. 이렇게 짜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유두를 짤 때 이렇게 세게 짜면 안 됩니다. 살짝 짜거나 아니면 속옷에 이 분비물이 묻어 나오는 정도가 있을 때 실제로 유두와 좀 관련된 그런 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 가지 분비물들이 있는데요. 맑은 분비물, 아니면 또 우유빛깔 분비물, 또 혈성 분비물, 피가 이제 섞여서 나오는 분비물이죠. 근데 빨갛게 나오는 피, 이런 것들은 안에 이제 상처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문제가 있는 혈성 분비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검은 색깔, 이게 피가 나온 지 좀 오래되고 고여 있고 이러면 약간 좀 색깔이 검어지죠. 그런 검은 혈성 분비물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맑은 분비물과 이 우유빛깔 분비물은 사실 거의 문제가 되는 게 별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젖이 나오는 길에 혹이 생겨가지고 관내 유두종이라고 하죠. 관내 유두종이 있을 때 분비물이 이제 좀 나올 가능성들이 있는데 대개 이제 맑은 경우나 이 우유빛깔 분비물은 호르몬과 작용이 더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호르몬 중에서도 젖을 만들어내는 이 유즙 분비 호르몬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혈액 검사를 또 다시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 혈성 분비물이 사실 좀 문제인데요. 관내 유두종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암이랑 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혈성 분비물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암이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혈성 분비물 중에 한 10% 정도가 암이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맑거나 우유빛깔보다는 혈성 분비물이 있을 때 조금 더 검사를 정밀하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는 검사가 이제 유방 초음파죠. 유관이 늘어나 있는지, 늘어난 그 관 안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는 유방 초음파를 제일 첫 번째 해보는데, 내가 이제 자가검진 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두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를 이제 확인해 볼 때 너무 유두를 세게 짜면요, 이 계속 자극을 주면서 안에 유관이 상처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세게 짜서 확인을 해 볼 때는 이게 저절로 이 상처 때문에 혈성 분비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혈성 분비물이 나온다 그러면 초음파를 하기 하루 이틀 전에는 유두를 건드리지 마시고 짜서 확인해 보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문제를 빨리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비물이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생리할 때라든지 뭐 내가 임신을 했는데 유산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분비물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분비물이 나올 때 계속 짜서 확인하면요, 이 분비물이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안쪽을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젖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유두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유관인데 30개 정도의 유관이 다 모여가지고 유두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요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나오는 그 끄트머리 길목에 마개가 있습니다. 요 마개가 녹아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계속된 자극으로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분비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도 일단 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물려야 젖이 만들어지고, 아기를 계속 이제 젖을 뗄 때도 아기가 젖을 찾으니까 계속 조금씩 물리고 젖을 자꾸 만지게 하고, 특히 유두를 자꾸 자극을 주게 되면 젖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되는 것처럼, 똑같이 분비물도 유두를 계속 자극을 하게 되면 분비물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비물이 나올 때는 가능하면 자극을 하지 않고 좀 뒀다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것이 제일 이제 좋은 방법이죠.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내 속옷에 묻어 나오나 묻어 나오지 않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저절로 나올 때가 사실은 좀 더 문제거든요. 혹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지금 모형처럼 가슴이 이렇게 큰 분들은 사실 자가검진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유방의 바깥쪽에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밖에서 만져보면 혹처럼 쉽게 만져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슴이 이렇게 크신 분들은 바깥쪽에 생겨도 그 위에 지방층이 두껍게 덮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방이 우리 몸에서 보온 역할도 하지만 쿠션 역할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쿠션 때문에 어지간히 세게 만지지 않으면 이 혹이 잘 발견되지 않는 경우들이 또 많고요. 혹이 겉에 생기면 또 그나마 또 발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깊숙하게 생기면 만져도 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이 혹이 최소한 한 2cm 정도가 되면은 발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가슴이 이렇게 이제 큰 경우에는 그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슴 크기가 적당하신 분들은 자가검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지만, 가슴이 너무 크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유방 초음파를 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이 어느 날 갑자기 뭐 1cm가 됐다, 어느 날 갑자기 2cm가 됐다, 이런 건 없거든요. 작은 1mm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커지는 2cm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계속 시간을 두고 커지기 때문에 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문제가 있는 거는 빨리 발견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초음파를 좀 해보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검사를 하실 때는 항상 초음파랑 엑스레이 사진을 두 가지 같이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석회로 생기는 건데요. 이 석회로 생기는 것들은 만져지지도 않고 쉽게 분비물을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반드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야지만 석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석회가 양성석회, 이거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고요. 미세석회, 이게 이제 암이랑 관련이 되는 건데, 미세석회가 한두 개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있는 거는 별 관계가 또 없습니다. 모여 있는 거, 군집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군집성 미세석회가 문제가 됩니다. 그 미세석회 중에서도 또 모양이 제각각인 석회들이 모여있을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유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 중에 혹으로 생기는 게 한 90% 정도가 됩니다. 미세석회로 생기는 것이 한 20%가 돼요. 그러면 90% 더하기 20%는 110%지 않습니까? 근데 10% 정도는 미세석회와 혹이 이게 같이 있기 때문에 10%가 이제 겹쳐지는 거예요. 이 분비물로 만들어지는 거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혹이나 미세석회로 이제 암이 발견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 미세석회 중에서도 혹과 관련이 있으면 초음파에서 발견이 되지만, 혹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엑스레이 사진을 반드시 찍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곳에서는 여기가 이제 젖을 만드는 유선 조직인데요. 유선 조직, 이 주변이 지방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유선 조직이 동양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촘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치밀 유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치밀 유방인 경우에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발견되는 그 유방 병변이 좀 적습니다. 물론 뭐 미세석회 같은 것들은 엑스레이 사진에서 발견이 잘 되지만, 혹이 있을 경우에는 잘 발견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세석회가 있느냐를 반드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검사를 하셔야 되고, 혹이 있느냐 없느냐는 반드시 초음파를 해서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검진 유방암 검사를 해주지 않습니까? 기본이 엑스레이 사진, 유방을 눌러서 찍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이제 눌러서 이렇게 찍다 보니까 좀 통증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파서 안 찍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프시더라도 잠깐만 참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약간 통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검사를 하셔가지고 내가 암을 빨리 발견한다 그러면 그만큼 훨씬 더 이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도 꼭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또 초음파도 똑같이 같이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엑스레이 사진은 2년에 한 번씩 이제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2년마다 계속 검사를 해보시면 되고요. 초음파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 이게 이제 일정 나이 이상이 되어야 검사를 시작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동양의 유방암, 특히 이제 한국의 유방암은 40대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50대예요. 그리고 30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5세부터 유방 검사를 해주는데, 요즘은 20대도 유방암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20대부터 유방에 무슨 증상이 있거나 불편한 감이 있으면 꼭 검사를 해보시고, 내가 이제 가족력이 있다, 뭐 엄마가 유방암이거나 뭐 자매 중에 유방암이 있다, 뭐 이모가 또 유방암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20대 후반부터 유방암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해서 뭐 검사해서 손해볼 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방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혹으로 생기는 거, 만져지느냐 안 만져지느냐, 요거 이제 반드시 검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혈성 분비물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꼭 확인해 보시고, 세 번째, 미세석회는 가능하면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 요약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시다면 항상 댓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